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요즘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여행이 일본보다 많이 갈 수도 있다. 중국이 다시 한국인 최애 여행지가 된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광으로 일본을 이긴다고? 저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이해가 사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업에 있는 제가 봐도 이 기사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일본 JNTO 등 전체 출국 통계가 아니라 팩사 중에서 탑5 안에 있는 여행사의 어떤 예약 비율, 특정 연휴 기간, 패키지 예약 데이터, 이걸 가지고 마치 한국 전체 해외여행의 흐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한번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업을 크게 보자면 시장을 소개하면 한 전체 파이에서 자유여행이 80%, 패키지 시장이 한 20%입니다. 만약 일본 자유여행객이 여행사를 안 거치면 여행사에서 예약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반대로 중국은 패키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행사 예약 데이터에서는 비율이 훨씬 크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라의 특성상 일본은 패키지가 좀 중국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워낙 관광대국이고 FIT 자유여행 가능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어느 여행지든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본보다 FIT 여행객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의 어떤 수익은 구조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이 높은 편입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일본은 사실 자유여행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 여행과 같이 어떤 실제 송출 인원 대비 수익성이 정말 낮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무비자, 지금은 무비자이지만 그 전에 비자부터 거름망이 생겨서 여행사에게는 사실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여행의 제한이 되면 될수록 여행사가 수익을 가져갈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여행길잡이가 비싼 수분크림을 발라서 여행길잡이가 조금 잘생겨졌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여행길잡이가 고수 및 원빈보다 잘생겨질 확률도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방향성이 조금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자분이 쓴 걸 다시 중국 기자가 이걸 토대로 중국 언론에 올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한국의 최우선 여행지가 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도 중국이 뜨고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로 말이죠. 근데 실제 흐름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흐름을 보면 일본은 연간 약 960만 명 추정치이고 중국은 연간 약 390만 명 추정치입니다. 그 어떤 변수가 와도 사실 이 정도 숫자는 뒤집기 힘든 숫자이고, 월별 방문객을 봐도 차이가 거의 2.5배입니다. 특히 일본은 2026년 1월 한 달에만 한국인 방문객이 약 113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회복 중인 건 맞지만 아직 일본과 비교할 단계는 아닙니다. 댓글들 보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지로는 중국이 강하지, 효도관광은 중국 많이 간다, 하지만 자유여행은 비교할 필요 없이 일본이 압승이다, 이런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개별 자유여행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패키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예약률로 통계를 내면 중국 비중이 실제보다 과하게 높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굳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현실에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주변에서 여행 가시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회사 동료들, 친구들을 보시면 해외여행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을 보면 일본이 한 5 기준으로, 일본이 5, 동남아가 3, 유럽이 1, 중국 1, 이 정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일본은 삿포로,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오키나와, 나고야, 고베, 오키나와, 대마도, 이시카와, 마쓰야마, 그 외에 정말 셀 수도 없고 공급성만 봐도 정말 차이가 있고 진짜 수도 없이 가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상하이, 경, 장가게, 청도, 백두산, 홍콩, 마카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명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패키지는 정말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선호도가 아무래도 광활한 자연이나 산이 주다 보니까 분명 수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관점으로 보면 재방문 구조가 일본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는 세계적인 명승지와 관광지가 많이,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사실 문제는 그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일단 음식부터 비교를 하면 일본에 비해 너무 밀리고요. 중국은 관광하기에 좀 친절한 국가가 아닙니다. 일단 알리페이나 위챗에 장벽이 있고,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는 것과 여름에 가면 어떤 차이나 비키니를 수없이 볼 수 있으며, 호텔 화장실 또한 신박하게 약간 뻥 뚫려 있고, 위생적인 부분을 일본과 비교를 해도 사실 비교 대상조차 될 수가 없죠. 외국인들이 못 가는 장소 제한도 있고, 지하철마다 캐리어 검사, 공항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몸 검사하고, 공항과 지하철 이외에도 이것저것 몸 검색에, 그리고 여기에 언어 자체도 중국을 재방문하기에 어떤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일본이나 해외는 구글맵으로 교통부터 길 찾기까지 전부 해결이 가능해서 설령 언어가 안 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중국 자체가 인터넷 차단에 지도나 앱, 카톡, 네이버 다 안 좋아서 여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볼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자유여행의 어떤 허들이 높고 피로감이 큰 반면에 일본은 꼴보기 싫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끝입니다. 구글맵이 되고 교통이 쉽고 편의점이 되고 재방문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또한 우리처럼 화폐를 너무 발행해서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있고, 항공 공급선이 풍부하고 짧은
비행시간과 재방문의 어떤 장벽이 낮고 자유여행이 편리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장 중에서 거의 50%가 일본일 정도로 쏠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중국 여행 수요 분명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자유여행의 어떤 난이도, 결제 및 앱 문제, 그리고 이미지의 어떤 정서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본처럼 폭발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으로 약간 고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유류 할증료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짧은 곳과 달러 지상비가 아닌 뭐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오르고 있고 다른 지역은 사실 거의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런 상황에 이어서 어버이날 및 연휴가 있어가지고 최근 중국 수요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무비자, 그다음에 가정의 달 패키지, 근거리 수요 영향이 크죠. 하지만 단기적인 예약률이 올랐다고 그걸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분크림 발라서 조금 잘생겨졌다고 고수 원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너무 좀 과장된 해석입니다.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숫자를 가져왔는지, 표본이 뭔지, 전체 시장인지, 패키지 여행사인지 이걸 숨기고 제목을 뽑으면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시장은 여전히 일본이 1왕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중국은 회복 중이고요. 베트남 정도는 이길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어림도 없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현실에 가까운 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체감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일본 가는 사람이 많나요? 중국 가는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향후에는 영상 후반에 여행 할인 코드 등을 뿌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